늙어간다는 건 결국 혼자가 되어간다는 거야. 문득 떠오른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도 같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울 새벽의 고요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영하 6도, 매서운 한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게 느껴집니다. 아내와 딸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간,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섭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4년 전 회사에서 은퇴한 후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퇴직금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이미 바닥났고 매달 들어오던 연금은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67세의 나이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저축할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아내도 비슷한 말을 자주 하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무능한 노인으로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어디로 향하는지,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를. 오늘도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탑골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일터이자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서울의 거리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발걸음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 탑골 공원에서 제공되는 무료 급식 때문입니다. 처음 이곳을 알게 됐을 때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새벽 6시가 조금 지나 탑골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노인들이 공원 입구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에 의지한 할아버지,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같은 노인까지.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죠.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었는데 이제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위로를 느낍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였지만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연대감이 생깁니다. 이른 아침의 탑골 공원은 마치 작은 마을 같습니다. 노인들은 저마다 가방을 메고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저도 어느새 이곳의 일원이 되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급식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70대로 보이시는 박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이곳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럴 줄 몰랐지.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급식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영하 6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침, 따뜻한 음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주먹밥과 된장국이 나왔을 때 박 할아버지는 이게 우리 복이야. 하며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예전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던 점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주먹밥 한 덩이가 그토록 감사하게 느껴지다니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일까요? 한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부모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무료 급식소에 모여 아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비슷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그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암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오늘 들은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노후 준비금마저 날려버린 그의 사연에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자리의 정 할아버지는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IMF 때 다 날려먹었지. 다시 일어서 보려 했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되더라고. 그의 말끝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하지 못하고 이곳까지 오게 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해둘 걸. 거의 모든 대화가 이런 후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비록 우리 모두 힘든 처지이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는 비슷한 상처가 새겨져 있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 무국입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인들이 모였네요. 직장인들의 분주한 점심시간과는 달리 우리의 점심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김 선생, 이리 와서 앉게. 박 할아버지가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따뜻한 국물이 차가워진 몸을 녹여줍니다. 비빔밥을 비비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팀원들과 웃고 떠들며 식사하던 그때가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네요. 우리 손녀가 이번에 대학에 붙었다네. 정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든 처지에 있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의 성공 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합니다. 힘든 이야기들이지만 함께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도 처음엔 여기 오는 게 창피했지. 옆자리에 이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해. 다들 내 처지를 이해하니까. 그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자존심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노인들이 왜 여기 모여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거슬리게! 점심을 막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친구와 함께 지나가며 던진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저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프지만 뭐라 대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에이, 저 녀석들은 아직 몰라. 나중에 자기들도 늙어보면 알게 되겠지.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쓴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2명이 우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장기는 치시면 안 됩니다. 도박으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몇몇 노인들이 모여두던 장기판을 치우려 하자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도박입니까? 우리가 어디 돈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이곳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요? 노인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물러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씁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더러 뭐하고 살라는 걸까?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돕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장기 한판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노인이 된다는 건 모든 권리와 존엄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짙은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박 할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탑골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거리의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회사원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대학생들. 그들의 모습에서 저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지금의 그들처럼 미래에 대해 별 걱정이 없었지요.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더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당장의 생활과 자녀 교육이 더 급했습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만난 최 할아버지, 정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많은 노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치면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그만 알바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나 제 나이를 듣자마자 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절에도 무뎌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딸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네요. 또 탑골공원에 계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들을 잃은 최 할아버지, IMF 때 무너진 정 할아버지, 그리고 묵묵히 저를 챙겨주시는 박 할아버지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이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방 안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제 곧 봄이 온다고 하네요. 내일도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탑골 공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보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노후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힘든 날들을 보내지 않기를. 그것이 제가 그리고 탑골 공원의 모든 노인들이 바라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